한국 작가, 특히 한국의 여성 작가가 5년, 10년 안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 문해력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의 숏폼이라고 하는 거는 집약된 정보잖아요. 우리 1분도 지겨워서 못 보는데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82학번 이광호입니다. 문학평론가고 문학가지성사라는 출판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는 한 50년이 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출판사 가운데 하나고요. 최근에는 아마도 한강 작가를 등단시키고 한강 작가의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책을 낸 출판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기억하시면 문학가지성사가 어떤 데구나라는 걸 알아보실 것 같아요. 예. 그 한강 작가하고는 제가 이 전 직장이 서울예술대학교의 문예학부 교수였습니다. 직장 동료라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워낙 뛰어난 이제 문학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저는 한국 작가, 특히 한국의 여성 작가가 5년, 10년 안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아마 한강 작가 본인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텍스트 힙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굉장히 멋져 보인다, 뭐 그런 용어 같아요. 우리가 숏폼이나 알고리즘의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책을 좀 멀리 하고 있지만 책은 사실은 숏폼이 담을 수 없는 사유와 상상력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한강 작가의 수상 계기가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로 됐으면 좋겠고 한강 작가의 소설은 낯설 수도 있고 읽기 어려울 수도 있고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이 이렇게 다양하고 또 동시에 세계적인 어떤 레벨을 획득했구나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다양한 한국 문학을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어요. 결국 문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문학교육학에 입학하게 됐고요. 창작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읽는 것,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 글 쓰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그래서 문학평론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82학번이니까 운동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관심 있고 공부한다는 게 조금 미안하고 사실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한가하게 문학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측면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계속 문학을 해왔고 많은 작가들이 쓴 책을 펴낼 수 있는 문학과 관련된 일을 거의 평생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책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어쩌면 마지막 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이제 쓰고 있는데 첫 문장이 떠오르고 마음에 들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떠오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작하기 되게 어려워요. 독자들한테 이 글을 끝까지 읽을 것인가 이 책은 어떤 것인가 안내하고 끌어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이 그 첫 문장이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어야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글쓰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책과 다른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많이 읽은 것 중에 그 사이에서 다른 생각이 좀 있다.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혹은 내가 발견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사적인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종이책보다 이북이 접근이나 이제 보관이 편리하니까 책을 많이 가진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이사할 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당연히 종이책을 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침을 묻히면서 구겨가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감각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두뇌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불법 유출되거나 해킹되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안 기술이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이책이 가진 이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어린 세대에게도 이 종이책을 손으로 접촉하면서 느끼는 감각의 아름다움, 행복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영역은 사실은 고유한 재능이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고 소설의 영역은 많이 읽고 쓰는 사람이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문학이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제도이고 하나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와 시장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능이 있는 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못 견딘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몰라주네. 등단도 못하고 등단했는데 독자도 없어. 그럼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예요. 자기 재능을 믿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문해력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사실은. 우려되는 거는 문해력이 단순히 단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의 숏폼이라고 하는 거는 집약된 정보잖아요. 우리 1분도 지겨워서 못 보는데. 근데 책은 몇 시간을 거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생각의 흐름이 있거든요. 사건의 흐름, 이미지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어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글을 쫓아서 읽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유의 과정을 쫓아가는 그런 힘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 디지털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종이책을 위해서 따라 읽는 과정을 좀 가르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의 문학시장이나 출판시장은 되게 좁아요. 책 한 권의 초판을 단행본을 한 2,000부 정도 찍는데 대부분의 작가나 필자는 그 2,000부를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팔려요.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읽기 편한 것이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것만 쫓아 읽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다양한 작가들이 이렇게 출간의 기회를 얻을 만한 시장의 사이즈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문제고, 꼭 문학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참혹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이하고 괴상하고 독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읽을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 문학시장, 한국 출판시장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춘의 시기에 읽을 만한 책은 기형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요절을 했어요. 놀라운 거는 돌아간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기형도의 시를 읽으면서 문학 청년을 꿈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김혜란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 비행운이라는 책을 보면 청춘이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통과 의례 같은 게 있어요.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 김혜란의 단편들을 읽어보시면, 아, 이게 청춘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공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리하기보다는 당연하게도 책을 좋아해야 돼요. 많이 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읽지 않아도 되고, 책을 뭐 이렇게 천천히 읽다가 읽기 힘들면 덮어도 되고, 너무 좋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도 되고, 책에서 뭔가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창작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타인의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학교하고는 다르게 어렵죠. 저도 이제 문학평론가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문학평론은 직업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원고료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에 교수도 했고 여기 출판사에 지금 CEO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의 생활을 보장받는 일이 일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마 지금 세대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직업의 세계를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삶이 조금 더 덜 공허하고 좀 더 풍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려대생으로 살지 않으려는 고대생이 저인 것 같아요. 학교 때문에 생기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강조하다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억압적이고. 모든 정체성이라는 건 되게 억압적이거든요. 너 남자지, 너 여자지, 너 고대 나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억압하는 요소들이에요. 저는 고대학 다닐 때도 고대생이 아닌 것 같다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른 모든 정체성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남성이다, 뭐 나는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기의 삶의 영역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